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이제 해외 그 조림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그 기출 문제 그 풀이할 때도, 예, 물론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그 110회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예, 짚고, 예, 넘어가는 걸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조림 사업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그 3교시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그 107회 면접 시험을 볼 때에도 해외 조림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해외 조림에 관한 뭐 직업 문제에서 나오는 뭐 추진 방향이라든지 뭐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어디에 어느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조림 수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추진 과정에서의 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산림 그 기술자로서의 역할과 대책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예,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는 그 두 차례 더 나왔었고, 이번 그 110회를 포함해가지고 총 3번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서는 80회하고 89회 때 나왔었는데, 80회 때는 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지원 해외 조림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진출하고 있는 국가, 진출한 회사, 주요 조림 수종에 대하여 기술을 하고 해외 조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가 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80회, 자, 4교시에서 나왔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과 목재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산림 협력 강화로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 사업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 조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89회 때 2교시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대단히 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해외 조림 사업에 관해 가지고도 어떠한 패턴으로 나왔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본인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 나갈 것인지 한번 복기를 하고 피드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문제의 이제 첫 번째 단원, 자, 조림 사업의 개요로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파종, 일반 식재, 용기묘 식재 등의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조림 사업은 장기간 동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각종 위험성이 산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이를 타개를 하고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해외 조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 예,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개요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와서는 그러면 해외 조림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뭐 개념이라든지 뭐 목적,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했던 주요 추진 방향,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개념이 되겠는데, 해외 조림 사업이란 먼저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에서 산림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목재 자원을 개발을 하는 외국인에게 개발 자금을 융자를 해서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것. 이것이 해외 조림 사업에 대한 두 가지 개념으로,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해외 조림 사업을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 목재 공급원의 자, 확보가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존의 자, 목재 자원 이외에 바이오 에너지 및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으로까지 현재 취지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현재 그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제 정세의 자,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나름 그 국가 그 선도적인 그 이미지를 그 부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그러면 자, 주요 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자,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선하여 자,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일단은 자, 수목의 자, 생장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자, 우리나라와는 자, 가깝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 동남아시아 지역에 뭐 고린도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이 예, 우선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원목 또는 자, 가공목의 자, 형태로 자, 국내로의 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조림 대상 임지에 대해서 자, 사전 타당성 조사비라든지 조림 사업비, 육림 사업비 등 자,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 각종 이제 이런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한다는 그런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산림 그 전공한 그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예, 이런 형태로 현재 그 사회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이제 채용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선 그 순환이 돌아간다라는 점 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될 것이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자, 투자 진출국과의 관련해서 이제 산림업에 관해 가지고 자, 협력 자, 체계를 통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자, 보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개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조림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장기간 동안에 투자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근래에 저기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한솔홈데코가 그 라디에타 소나무를 예정 벌기령 그 17년 그 예정으로 해가지고 조림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좀 작년인가 재작년쯤 될 거예요. 7년생인데 이미 벌써 그 벌기령에 도달할 정도의 벌기령에 준하는 예, 그런 그 크기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뉴질랜드였던지 그 호주였던지 그 정부 그 승인을 얻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 일부 현재 그 우리나라 그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라는 예,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최소 7년 정도는 7년 10년 17년 정도 20년 정도는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리스크가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 간의 협력 체결이 중요하다라는 점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자, 조림 진출 자, 유망국에 대한 자, 투자 환경 자, 조사 자료를 자,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산림청 주도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빅데이터가 있겠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기업들이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현재 그 정부 그 3.0 예, 그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딱히 이런 그 중견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그 뭐 소상공인 일반인들도 쉽게 그러니까는 뭐 벤처 형태로 뭐 진출한다든지 예, 그런 그 다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와서는 이제 해외 지원 사업단을 이제 설립을 한다든지 자 체계의 다변화를 자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예,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하는 주요 추진 방향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해외 조림 사업을 자 추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그 목적과도 거의 같은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안정적인 자 목재 공급원의 자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산림 자원을 비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적 자 수요 기능을 자 축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국제적 자 환경운동 참여에 따른 자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를 자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업 자 진출 국가와의 자 협력 강화에 따른 자 국가 경쟁력 향상도 자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 예, 이게 이상 그 문제에서 요구를 했던 자 주요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해외 조림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산림 그 기술자로서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민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생각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자 먼저 첫 번째 와서는 여러가지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일단 주식회사 그 한솔, 홈데코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뭐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조림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 해외 조림 사업에 대한 그 실태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조림 사업이라고 하면은 장기간에 리스크가 큰 그런 사업이었던 반면에 역시 해외 조림 사업일지라도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임목 그 수확 그 생산 기간이 경영 기간이 짧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비용의 장기간의 사업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이제 여러 나라 이제 그러니까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인도네시아 이런 그 각국 그 정부의 이제 그 산림과 관련된 이제 정책 이런 등의 의사 결정을 이제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뭐 정권에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뭐 변수에 따라서 빈번한 그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그 해외 조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등에 관해 가지고 국제 정세 흐름은 또 따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다변화하고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예, 그런 그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와서는 해외 조림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경영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산림 그 경영 기술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양화해서 이제 사회에 이제 공헌을 하고 환원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해외 조림 사업의 확대 및 국제 정세의 흐름에 발맞춰서 산림 경영 기술자의 역할 및 참여의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이상 그 해외 조림 사업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 산림 그 기술사 분들께서도 현재 그 뭐 CPD 뭐 이런 그 모임을 그 하면서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한 번씩 저기 그 몽골에 가가지고 뭐 대외적인 뭐 지원 뭐 활동 그 명목으로 그 몽골 그 조림 사업을
이제 직접 그 체험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산림 그 기술사로서에 대한 뭐 역할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앞으로는 그 이제 산림 그 기술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향후에는 또 이제 산림 그 기술사에 대한 일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우리가 산림 그 기술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